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의 외교잡지 포런 팔러스가 한국의 탄핵 정국을 설명한 글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보수층이 트럼프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워싱턴이 그를 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제목입니다. 한국 매체도 이미 보도됐지만 저는 거의 전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셸 킴이란 한국에 머무르는 변호사가 쓴 글인데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고 객관적입니다. 물론 기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팩트는 팩트대로 봐야 합니다. 극좌 성향의 친민주당 인사가 쓴 글이라면서 평가절하는 분도 있지만 가만 읽어보면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엄령 선포 실패 후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인한 정적 혼란에 한국이 시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윤의 극우 복음주의자 무리가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건물을 습격해 그의 체포에 반대하는 폭력적인 폭동을 일으킨 뒤 보수 정치인들은 윤의 권위주의적 도박을 중국의 간섭에 맞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향한 용감한 시장학적 움직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이 잡지는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공백 속에서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워싱턴 DC에서 트럼프의 취임식에 몰려가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는 가운데 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새로 복귀한 미국 대통령에게 국내 위기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런 팔러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전했습니다. 나 의원은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기 위해 반란을 어떻게 선동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포런 팔러스는 나경원 의원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의 친목을 과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나경원은 야당이 탄핵 노력을 통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외교를 폄하하고 전체주의적 반자유주의적 세계관을 표방했다는 사실을 미국에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썼습니다. 워싱턴 DC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얼굴이 상기된 보수파 의원들과 함께했는데 그들은 각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미묘한 관계를 과시했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당 의원 대부분은 지난달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고 이번 달 초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밖에 얼어붙은 거리를 헤매기도 했다고 포런 팔러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의 극우 지지자들, 주로 나이 든 복음주의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그녀와 합류했는데 이들은 확고한 반공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마가에서 영감을 받은 붉은 야구 모자를 쓰고 Stop the Steal이란 문구가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쌀쌀한 새벽을 견뎌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National Flag Brigade,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는데 이는 초국가적 극우 동맹을 상징하는 한국과 미국 국기를 합친 트레이드 마크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런 팔러스는 윤의 권력과 계엄군, 보수당, 대통령의 요새가 무너졌을 때 그의 추종자들은 트럼프가 그들을 구출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극우 음모론 포럼을 통해 트럼프가 총선에서 한국 야당이 부정선거로 승리한 것을 어떻게든 조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포런 팔러스는 허구의 이야기를 극우 유튜버가 퍼뜨리고 윤이 옹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그들은 복음주의적 열의로 트럼프가 헌법재판소의 윤에 대한 탄핵을 물리칠 것이라고 공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은 나만의 민주주의를 뒤엎을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은 실패한 아우터 골프, 즉 친위 쿠데타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책략에 착수했습니다. 첨언하자면 미셸 킴이라는 사람이 쓴 이 기사는 문장이 굉장히 유리하고 단어 구사도 세련됐습니다. 한국 상황을 영어로 아주 잘 풀었었습니다. 윤석열은 독재에 대한 자신의 시도를 중국의 한국 정치 침투에 대한 방어로 재구성하려 한다고 포런 팔러스는 전했습니다. 탄핵 전 TV 연설에서 윤은
계엄령을 선포한 근거로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지적하며 중국의 간첩 활동이 한미 군사동맹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한국 전역에 숲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에 대한 보수층의 깊은 불안을 호소했다고 포런 팔러스는 전했습니다. 포런 팔러스는 한국 정체는 냉전의 유산, 영토를 둘러싼 역사적 분쟁,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 오랫동안 중국 혐오감이 만연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런 팔러스는 이 같은 혐중 감정을 바탕으로 윤은 중국이 지난 4월 총선 등의 배후에는 비밀스러운 주모자라는 거짓말을 퍼뜨려 왔다고 했습니다. 탄핵 이후 윤은 페이스북에 6페이지 분량의 손으로 쓴 편지의 사본과 사진을 게시하면서 조작된 선거 시스템은 정치 세력의 국제적 동맹과 협력에 의해 설계됐다는 주장을 했고, 심지어 중국과 민주당이 선거 공모를 저질렀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의 지지자들은 그의 주변 수사를 트럼프에 가져다 붙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반중 십자군이며 선거 음모론의 옹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윤의 지지자들은 서울 거리로 나가거나 온라인 포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언어를 빌어 트럼프가 중국을 해체하려는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 서부지법 건물을 습격한 폭도들은 그 음모론의 온라인 보루인 신남성연대 웹사이트에 아직도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라는 메시지를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또 윤의 권위주의적 책략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음모론을 확대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학 교수 출신으로 정계에 뛰어들어 점차 극우로 전향한 김민전은 어디를 가든 중국은 윤의 탄핵을 위해 집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윤에 대한 탄핵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될지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가 될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우의 선동가인 김민전은 보수층을 자극하기 위해 1980년대와 1990년대 민주주의 시위대를 진압한 사법경찰관의 이름을 딴 반공청년연합 백골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포런 팔러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아주대 정치학과 교수이며 미중 정책연구소 소장인 김웅윤은 윤의 계엄령 선언을 분별력 있는 한국 국민에게 정당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윤의 극우 지지자들은 윤의 탄핵에 대한 저항을 미국과 중국 간의 권력 다툼으로 재구성해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는 호소를 하고 정적 위기를 윤에게 유리하게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랫동안 한국 외교의 기반이 되어온 양자 동맹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포런 팔러스는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하고 법치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한국 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런 팔러스는 이재명이 중국에 동조한다는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 무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실용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워싱턴과의 관계도 공고히 한다는 방향으로 외교적 태도를 다듬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국의 번영과 동북아의 평화를 촉진해온 한미 동맹은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며 민주주의 위기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포런 팔러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의 후계자로 유력한 이재명은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국정 운영을 헤쳐나갈 적응력 있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포런 팔러스는 말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조셉 윤 미국 대사 대행과 회동한 이재명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실행할 새로운 외교정책에 발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후 트럼프가 북한을 핵 강국이라고 불렀을 때 이재명은 외교적 교섭을 환영했다고 포런 팔러스는 전했습니다. 포런 팔러스는 민주화 운동에 정치적 유산을 두고 있는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패권으로부터 더 독립적이고 북한에
덜 강경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열려 있다고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자신이 물려받은 외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트럼프에 더 가까운 실용주의자로 규정함으로써 당파적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했는데 이는 윤의 선동적 외교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포런 팔러스는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파라의 권력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반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인 나경원은 이재명이 미국 대사 대행을 만난 날 아침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즉흥 결의안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런 팔러스는 국민의힘이 뭐라 외치든 트럼프는 그들을 구출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의 자폭 이후 트럼프는 모두가 나를 혼란스럽다고 말하지만 한국을 보라면서 한국이 윤을 탄핵하는 것을 멈춘다면 윤을 만날 것이라는 농담을 했다고 포런 팔러스는 전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탄핵을 멈추면 윤을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 한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윤을 만날 것이라고 했으니 도와준다는 식으로 고의 오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런 팔러스는 그러면서 취임식에 찾아온 한국 보수 의원들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 내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런 팔러스는 한국의 파벌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적 현실주의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트럼프는 가치와 동맹을 무시하는 냉정한 거래적 외교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념적 우려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을 동북아시아 전역의 미국 주도 동맹의 핵심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래적 시각으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포런 팔러스는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도 포런 팔러스는 냉정히 봤습니다. 우리나 윤석열과 이재명을 두고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라고 따지지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느 특정 국가를 평할 때도 좋은 나라, 나쁜 나라를 가르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이 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아주대 김은규 교수는 포런 팔러스에 트럼프는 윤의 편을 들어 더 많은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북아시아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심각하게 마비된 한국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런 팔러스는 한국의 보수층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체주의적이고 반자유적인 세계관에 대한 비판은 트럼프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버럴 국제주의에 대한 염증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을 감안할 때 트럼프는 아마도 이 사건, 즉 한국 내정에서 아예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정치적 패배자들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새로운 한국 행정부를 마주할 시간을 기다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김은규 교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포런 팔러스는 결국 트럼프에게 더 나은 외교적 동맹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명하게 다른 정치적 가치를 지닌 두 현실주의자, 즉 트럼프와 이재명이 결국 놀라운 지정학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런 팔러스가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가설입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단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한국 내정에 간섭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러티브 자체는 크게 왜곡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은 포런 팔러스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